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우리 9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살펴봤고요. 자, 우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우리 수업이 이론 중심적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자, 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부분을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NCS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실무 적응력이 필요한 어떤 그 내용도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가 K랩을 열어놓은 상태니까 자, 요거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은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회계 관리 탭에서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자, 이렇게 치면 자, 유형이라는데 이 색깔이 변했죠. 자, 이런 식으로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요 밑에 하단에 보면 유형들이 많습니다. 자, 매출 쪽에서는 11번 가세부터 24번 현형까지, 매입은 51번 가세부터 62번 현명까지 있습니다. 자, 내용들이 많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강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매출 유형, 매입 유형은 우리가 어떤 증빙을 발급했느냐 또는 발급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뉩니다. 자, 이쪽은 전부 다 매출이고 오른쪽은 전부 다 매입이다. 그죠? 자, 매입 쪽에서 가세라는 걸 쓰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에 대해서 가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요. 영세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계산서는요. 면세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금이 빠졌다. 그죠? 자, 세금자가 붙으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 세금이 빠지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또 건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별. 자, 건별은 우리가 무증빙을 얘기합니다. 또는 간이 영수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해당되는 게 우리 간주 공급이라든가 또는 간주 임대료 있죠. 간주 임대료. 그리고 실제로 공급은 있었지만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해준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케이 있네요. 자, 수출은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직수출. 그죠? 자, 이 직수출은요. 자, 우리 부가치세 신고서 있죠? 자,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자, 세금 아이고 클릭이 안 되네. 자, 요렇게 있다. 자, 여기 보면 자, 매출 가세는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1번에. 자,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영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여기 5번에 들어갑니다. 자, 면세는요. 신고서상에서 입력하는 난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세는 부가치세 가세랑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세는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별. 자, 건별은 여기 기타에 들어갑니다. 4번에. 4번에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그리고 매출이 발생했지만 전자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 기타, 여기 4번에 들어갑니다. 그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을 할 때 요 건별이 14번 건별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출. 여기 매출에 있는 수출은 여기 들어갑니다. 6번에 기타.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5번 여기 들어가고요. 직수출은 6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급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카가입니다. 자, 카가는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줬는데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카가는 여기 3번에 들어갑니다. 3번. 자, 카면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발급을 해줬지만 면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신고서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 현가입니다. 현가는 현금 영수증 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치세 신고서에서는요, 신용카드와 함께 카가, 현가가 여기 3번에 집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현면은 면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신고서와는. 자, 이제는 매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은 매입 가세가 있습니다. 요거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일반 매입이면 여기 10번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고정자산, 그러니까 이 고정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11번에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매입 영세입니다. 요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적는 겁니다. 자, 일반 매입이면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면 여기, 영세율 세금 계산서든 일반 세금 계산서든 다 세금 계산서는 여기에 적어줍니다. 단지 세액만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가령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 매입 가세가 100원 있었어요. 그럼 세액은 10원이다, 그죠? 자, 매입 영세가, 이거 6 같다, 그죠? 네. 자, 매입 영세가 50원 있었어요. 근데 세액은 0이다, 그죠? 자,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넣는다면,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은, 자, 일반 매입이라고 했을 때 150으로 입력을 해주고, 세액은, 매입세 공제 금액은 10원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원에 관련된 세액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액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셨죠? 이런 세금 계산서 발급부는 여지 없습니다. 그냥 10만원 치면 그냥 만원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5만원 치면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 매입부는요, 이렇게 치더라도 세액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매입 면세입니다. 요거 계산서 받은 건데요, 신고서 상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불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어떤 거냐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어머, 이거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목공사 한 비용이네요. 자, 토목공사 용역은 가세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토목공사 내용은 토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1000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액이 100원 발생했겠죠. 하지만 이 세액 100원이 어떻게 돼요? 불공 처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토지 조성 목적으로, 자, 우리가 1000원을 일반 매입했어요. 자, 그리고 관련된 세액이 100원이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00원, 100원. 그러면 차감계가 0이다. 그죠?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세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불공입니다. 자, 불공은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것만 불공 처리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뭐 접대비나 뭐 어떤 뭐 사업 무관 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불공 처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신고서 상에 넣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금 계산서만 2번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 입력 한번 하고 다시 밑에 한번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수입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가세대는 재화를 매입을 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다. 동일하게 카가라고 적어줍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어디 있냐면 세금 계산서 외에는 전부 다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입력하려고 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안 돼요. 자, 우측 서식 여기 14번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1,000원짜리를 받았다. 근데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하지만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게 불공제 사유가 해당된다. 그럼 애초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실무상 조금 다른 점입니다. 애초에 입력을 안 합니다. 불공은요. 자,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는데 면세 품목을 매입을 하고 받았다 하면 자, 현금 영수증인데 가세되는 거다. 현가 면세가 되는 현금 영수증이다. 현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면 우리 매출 유형 이제 안 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는 전자화폐 이거는 없어졌어요. 이거는요. 98년도 이전의 건가? 네, 없어졌어요. 자, 우리 현가, 현면 그리고 현금 영세 요거 없네요. 그죠? 현금 영세라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발생하기 힘들죠. 네, 영세율이 적용되는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좀 그렇다. 그죠? 그리고 카드 영세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면건 면세인데 건별. 네. 자, 여기 14번 건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간주 공급 그리고 간주 임대료 그리고 돈을 실질 공급이긴 한데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준 거 이게 14번 건별입니다. 그래서 14번 건별은 가세가 되는 거고 20번 면건은 면세인 거예요. 면세. 아셨죠? 15번 간이는 간이 가세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본 것 같아요. 자, 매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자, 우리 안 본 거 뭐가 있을까요? 자, 금전 등록.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카드 영세. 실제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본 것 같네요. 아, 요거 명건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었네요. 그죠? 네. 카드 영세 그리고 명건 요거 빼고는 다 봤다. 그죠? 금전 등록. 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 내용이 첫 번째 내가 무슨 증빙을 발급하고 발급받았느냐 따라서 한번 걸러지고 그리고 받은 내용이 가세냐 면세냐 영세율이냐 따라서 한번 달라지고 그리고 수출이냐 수입이냐 달라지고 증빙을 발급했느냐 발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번부터 24번까지 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증빙으로 구분한다
가세, 면세, 영세율로 구분한다. 요 두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한 거죠. 자, 요것을 알고, 자, 유형을 선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요것을 알고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 대가로 하인 물류에게 88만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현금을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대요. 자, 매입이다, 그죠? 그리고 무엇을 받았대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유형 선택은 어떻게 해요? 매입 가세로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냥 1월 1일로 다 처리하면 되겠다. 자,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니까 51번이 되겠다, 그죠? 51번.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 대가로 88만원을 현금으로 줬잖아요.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운송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원재료 취득가액에다가 올려줘야 됩니다. 자, 원재료, 자, 요거 운반비라고 적어주면 더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알 것 같아요. 아, 운반비인데 원재료로 가산하는 금액이라고, 그죠? 수량, 단가 몰라요. 자, 공급가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88만원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80만원이 됩니다. 그럼 부가세는 자동으로 날라올 거고요. 자, 누구한테 공급을 받았느냐? 하인 물류입니다. 그래서 하인 물류를 찾아봅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거래처가 주식회사 하인 물류래요. 자, 매입 거래처네요. 이거 뭐 상관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뭐, 네, 시험 문제 나와 있으면 적으면 되는 거고. 하긴 그럼 하인 물류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죠? 그럼 전자를 1로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전자다, 여는. 만약에 전자가 아니고 종이세금 계산서다, 0 치면 또 국난 되겠다, 그죠? 1. 자, 분계를 완성해 볼까요? 자, 차변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원재료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제품이 돼 있네요. 자, 원재료로 우리가 잡아줍니다. 자, 차변 계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가 원재료가 차변에 완성이 되었고요. 자, 대변은 매입한 대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를 규명을 해야 되죠. 현금으로 줬대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가세 유형은 여기서 묻는 게 가세 유형은 51번 가세였다. 공급가액은 80만원, 세액은 8만원, 분계는 하기와 같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출업자인 포인트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수출업자인 대상 주식회사의 롤컬 LC 우리 보증서에 의해 가지고 자, 제품 100개를 5,000원에 납품을 했대요. 납품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공급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LC에 의해서 공급한 거기 때문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했고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대요. 자, 우리 지금 납품을 했으니까 매출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발급했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죠? 그러면 영세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번.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12번 영세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자, 품목은 제품을 납품했대요. 자, 수량이 100개고 단가가 5,000원이네요. 그러면 공급가액을 자동으로 달라붙을 거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없을 겁니다. 자, 누구한테 공급을 했느냐? 이것도 그냥 신규 등록 간편하게 할게요. 자, 대상 주식회사에 했다. 매출처다. 자, 이렇게 공급처를 걸어줬고요.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1로 여로 체크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영세율 구분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영세율이라는 건 알았는데 어떤 구분으로 했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LC니까 여기 3번에 내국 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지하 있죠. 자,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분계를 완성시켜 볼까요? 자, 영세율이기 때문에 우리 부가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은 등장하지 않고요. 제품 매출 대변에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매출이었을 때는 대변에는 우리가 수익 그리고 이제 부가세 정보가 기입이 되고 차변은 그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가를 규목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차변을 완성을 시켜 본다면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면서 외상으로 나중에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공부를 할 때도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자동으로 요 위에 그 기록한 이 대상 주식회사가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외상 매출금, 미수금,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은 괜찮은데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거나 또는 제3자의 채권을 이렇게 뭐 상계한다는 거래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 거래처 코드를 그에 맞는 거래처 코드로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고요. 자, 문제 돌아서 물어보는 게 가세 유형입니다. 그죠? 자, 가세 유형은 우리가 12번 영세로 선택을 했고요. 그죠? 12번 영세였고 공급가액은 50만원, 세액은 0원, 분계는 우리 하기와 같다. 그죠? 요렇게 그 분계가 완성이 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요, 우리 전년도에 주식회사 일성에서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자, 반품을 하고요. 그리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받았네요. 아하, 요거, 우리 한입과 관련된 그런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자, 교부받고 대금은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것도 수정 세금 계산서도 전자로 받았습니다. 자, 매입이다. 그죠? 당초 세금 계산서가 매입이기 때문에 여기 매입 유형이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입 가세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51번 매입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상품이네요. 상품. 그죠? 자, 요거 이렇게 반품이라고 적어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요거 공급가액 300만, 수량 단가는 없네요. 자, 여기서 입력할 때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니다. 그죠? 요거 음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300만원 입력하면 부가세도 마이너스 30원 이렇게 됩니다.
부의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실무에서는 자료를 스크래핑으로 땡겨 오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요까지는요. 분계만 완성시켜 주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 요렇게 공급가액 부가세가 마이너스로 됐고요. 자, 공급처가 주식회사 일성이다. 그죠? 자, 주식회사 일성. 자,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라서 혼합. 자, 지금 상품을 매입한 거기 때문에 요거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상품으로 잡아주고요. 자, 요거 우리 상품을 매입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도 그 외상 매입금이 감소가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330만원. 자, 거래처 코드 잘 걸려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 가세 유형은 우리가 몇 번으로 선택했죠? 그렇죠.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51번 가세예요. 자,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300만원이라고 답을 하면 되고 세액은 마이너스 30만원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분계는 하기와 같다. 자, 요거 계정 과목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좀 편한 감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계가 반 정도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완성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 확실하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당사는 본사 건물 일부가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 기존 계단 시설을 폐쇄하고 엘리베이터와 현관 1층에 보안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대요. 그렇구나. 여기 적은 것과 같이 공사 구분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의 공사가 아니고 복수 공사가 일어났다. 그죠?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했지만 1층에 보안 시스템도 설치를 했네요. 자,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동양산업의 견적 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자, 견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1,500만원, 보안 시스템은 1,100만원이다. 그죠? 총 금액이 2,600만원이네요. 아하, 부가가치세 별도네요. 주석이 달려있네요. 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안 시스템은 건물의 일부로 설치가 되어서 매월 본사 물품 도난 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안 시스템은 건물의 일부로 설치가 되어 있대요. 건물의 일부로. 그러니까 건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에서 취득 이후의 지출을 어떻게 구분했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했죠. 자,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은 우리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또 마지막 문장 볼까요? 건물 감정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앞에 건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했을 때 이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아리까리 할까봐 마지막에 학 느낌표를 줬다. 그죠? 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 감정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이거는 무조건 건물의 일부로 봐라. 자본적 지출로 봐라.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출제자가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해당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를 통해 가지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결제 완료하였다. 자,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하는 거다. 그죠? 네. 이 발행은 동양산업이 우리한테 발행해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자 말자 바로 보통 예금에서 이 공급가액과 부가치세를 다 결제를 해 줬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요 문제 상당히 좋네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문제라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입력을 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매입이다. 그죠? 요거부터 해야 되겠군요. 자, 우리가 공사를 요청 의뢰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 거다. 그죠? 그러면 유형은 매입에 해당이 되고 무엇을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자, 그러니까 가세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 51번. 자, 51번 가세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의 공사가 아니고 두 개의 공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위에 보면 F7 복수거래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품목을 여기 하단에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 품목 엘리베이터 설치. 자, 규격 수량 단가 몰라요. 하지만 공급가액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부가세 자동으로 달라붙었고요. 자, 두 번째 1층 보안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규격 수량 단가 모르지만 공급가액은 알 수 있습니다. 1100만 원이었어요. 자, 요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목을 눌렀을 때 보세요. 요거 하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하지만 복수 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요 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여기 외자가 달라붙습니다. 외자가. 그죠? 외자. 네. 자, 요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600만 원에 부가세 260만 원 잘 입력이 되었고요. 자, 거래처 코드 걸어 줍시다. 자, 주식회사 동양산업이고요. 자, 우리 매입 거래처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 아무거나. 자, 요렇게.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전자의 1. 자, 분계는 어떻게 되죠? 자, 혼합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품을 매입을 했나요? 아니다. 그죠? 뭐죠?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우리 대표적인 뭔가요?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 예시 중에 하나다. 그죠? 자, 그래서 제품이 아니고 건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202번 코드에 건물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차변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자, 매입세가 자산 잘 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결제를 해줬을까? 자, 우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전부 다 입금을 시켜줬대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가세 유형은 51번 가세를 선택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2,600만원, 세액은 260만원, 분계는 하기에 기록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동부, 자, 셀라라고 읽어야 될지, SELLA로 읽어야 될지, 이런 어떤 미국 회사에다가, 자, 수출할 제품을 부산항에서 1월 12일 선적 완료하였다. 자, 여기서 갑자기 도착 진도 조건,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뭐, 선적 진도 조건, 그거는 이 기말 재고 자산이 나의 것인가 라는 것을 따질 때 하는 거고, 자, 부가지세법상 우리 공급 시기는 언제죠? 그렇죠. 선적 시기를 우리는 직수출은 선적 시기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1월 12일. 자, 1월 12일은 저의 생일인데, 자, 이런 1월 12일 날에 공급 시기인데, 자, 이때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계약 금액에다가 공급 시기 환율을 곱해주고 나면 부가지세법상의 가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요 내용 알죠?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수출을 하고, 자,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자, 한가 했으면 한가 한 금액이 가세 표준이 된다. 자, 두 번째, 그 외다. 그러면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해서 가세 표준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3교시 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